안녕하세요. 삶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0일에 해당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무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일간 무토와 월령 5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나머지 사주, 그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것 천간 다섯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에 해당이 되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건 토에 해당이 된다 해서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고항토다 아니면 성장토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고항토다, 성장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산,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평원과 같은 그러한 아주 좀 광활하고 광대한 어떤 히말라야 산맥 같은 아주 큰 줄기의 어떤 산맥 같은 그러한 좀 어떻게 규모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러한 흙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될 음토, 인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텃밭 같은 것 아니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비옥한 아주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죠. 서로 무토하고 기토하고의 개념은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성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거나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흙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후자가 이건 두텁다라고 하는 거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양의 흙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높은 산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등산할 때 저도 체력이 이렇게 좋지를 못해서 등산은 좀 좋아하지만은 굉장히 높은 산, 지리산 종주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산 가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 산 가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호흡하기도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나게 되면 온몸이 전문용어로 삭신이 수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산하는 것을 그냥 가까운 동네 뒷산 정도, 이 정도에서 제 체력에 맞게 이렇게 산책하는 것, 산책이죠. 이건 등산이 아니라 해서 그냥 텃밭 같은데 이게 바운드리 이렇게 도는 것, 이 정도는 작은 개념이니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토의 개념, 이런 큰 산,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 이런 종주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후중하다. 그만큼 높다 내지는 그만큼 넓다 내지는 그만큼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미터, 수십 미터, 우리 그 한라산만 해도 1900여 미터, 1950미터인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굉장히 두텁다라고 하는 거고요. 흙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무토일간들이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토일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포용력 같은 것이 토일간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토일간이 됐건 기토일간이 됐건 토일간들이 대개 보면은 좋은 사람, 호의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재 역할을 잘해요. 중재 역할을 알죠. 예를 들어서 결혼 상담소, 이것도 중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개 역할 같은 거 잘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밑에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조율해주는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일관들이 대기업 비서가 됐건 어디 비서가 됐건 해서 비서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토일관들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그냥 이게 땅이 다져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땅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땅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면 토생금에서 금을 설하는 것. 저번에 제가 무토, 그거
이 무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강의 중에 십간성정론이라고 해서 무토론이 있어서 무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게 되면은 무토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일진 강의이기 때문에 일주론만 가지고는 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주는 그냥 그 일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설명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기 때문에 일단 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뤄서 모든 만물이 자생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무토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 이 보면은 5월은 뭐냐면, 자, 화가 가장 왕한 때의 화왕절. 자, 그래서 병화뿐만 아니라 화라고 하는 오행이 5에 이르게 되면, 이 5에 이르게 되면, 제왕지, 화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는 굉장히 왕하면서 제가 어저께 병화를 설명드렸을 때도 그저께 병화를 설명드렸을 때도 병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병화만 양인격이냐? 아니죠. 제가 엊그저께서 병수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인에 대해서 무토 또한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화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되죠. 그래서 양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이 굉장히 왕한데 어느 정도까지 왕해지냐면 악기, 사나운 악기라고 하죠. 악,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악할 악자, 이 악기가 생할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극도로 왕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멸한다. 스스로 그냥 부러진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겁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5월이라고 하는 것 좀 더 설명하면 화가 왕하고요. 일단은 여름이니까 중하지절에 해당이 되겠고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우 뜨겁고 매우 건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월에 부토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큰 산이라든가 평원이 있는 것인데 5월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고온 건조하니까 큰 땅, 큰 논밭, 큰 평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바싹 말라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주채부자, 공주갑부들 옛날에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예요? 뭐, 지금같이 2차 산업, 공장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땅 부자들이잖아요. 땅이 많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때 경주 갑부는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소작을 일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소작을 시켜놓고 그, 그, 그 다음에 그 소작한 사람들한테 조금 주고 지가 이빨 많이 이제 해가지고 착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주갑부나 공주갑부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소작료를 다 지불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 경주갑부라든가 이 공주갑부한테는 서로 소작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최저시급이 얼마다 뭐 지금 1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시급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뭐 있는 기득권 측에서는 이제 자꾸 그런 거를 만들어서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경제가 잘못돼 있다. 근데 솔직히 한 말로 좀 더 내막을 보면 최저임금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 때문에 힘든 거죠. 임대료. 지금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치킨집 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건물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또 뛰어가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카드 수수료. 요즘 거의 뭐 카드를 쓰니까 카드 수수료 또 별도로 내야 되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번 것을 거의 뭐 임대료, 그 수수료 이런 쪽으로 많이 띄어서 문제인 것이지 솔직한 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최저임금, 최저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올려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경제 정책상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임대료,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좀 사회적 합의를 봐서 좀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거의 뭐 비정규직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한 말로 대기업 뭐 유수한 대기업 들어가도 얼마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대잖아요. 맨날 야근해, 그죠? 휴일이 없고 뭐 저녁이 없는 그런 날마다 야근하다 보니까 체력 약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체부 아저씨들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배달 그 우체부 인원을 좀 늘리면 되는데 택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배달할 물량은 많은데 그거 배달료는 물론 저도 그뭐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되도록이면 탁 배송료 없는 거를 하지만은 그분들 일하는 양에 비해서 어떻게 받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3D 업종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경주갑부라든가 공주갑부처럼 그냥 넉넉하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자기도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일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갈수록 경제는 회복이 될 것이고 내수가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내수도 진작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하고 지금 무토하다가 좀 굉장히 엄청난 3,000%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내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하려다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좀 해버렸는데 자 일단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온 건조 땅이 말라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한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근심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수로를 파요. 여름 같은 때는. 그래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무토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가 아니고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포태법 제가 이게 뭐 절지다, 태지다, 뭐 제왕지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에서 12운성 포태법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내가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지금 이 일진사주 명리학은 초학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명리를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포태법은 여기서 제가 포태법을 별도로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있어서 이 수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정화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수가 필요한데 정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생관살이 돼야 중화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재생관살이죠. 자, 이거는 잘못 썼습니다. 제가 재생관살이죠. 그래서 아니면 제자약살도 되죠. 제자약살격이 되면 중화가 되는 거지만은 일간이 무토 있을 때는 이거는 식신이 되겠고요. 이건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생재나 상관생재가 돼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근데 기본 원칙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일간이건 정화일간이건 다른 일간이건 금수가 필요한 건 똑같아요. 근데 일간에 따라서 그것이 말이 달라진다 뿌리죠.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도 왕하고 날씨가 매우 고온건조하기 때문에 금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무토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난 명식이겠고요. 제가 이걸 격국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사주의 격국으로는 양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인격이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주를 보게 되면 자, 올해가 기해년이다라고 해서 기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재인 것이 아니라 오중에 있는 양인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그냥 겁재가 아니라 양인 기토가 되는 거예요. 양인. 그래서 이거는 원한적인 양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번에 엊그저께 설명드렸을 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왕하기 때문에 악기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악기, 악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칠살로서 중화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양인, 가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관으로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관인상정이라고도 하고요. 관인상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양인을 중화시킬 수 있는데, 자,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관인상정이라고 하면 을목이 있어서 이 기토를 파하게 되면 관인상정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요. 그 해수 가지고 조우하게 되고요. 무토를 충분히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른 무토에 물을 대서 무토를 좀 어떻게 돼요?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해중 간목 약하기는 하더라도 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뭐 양인 가살이 뭐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월간에는 경금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 투출되어 있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 용신이 수를 생하는 역할, 즉 희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양인이 굉장히 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한 무토 양인의 기운을 설기해서 관성을 생해주는, 관상이 아니라 재성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숭 임수가 용신이고요. 경금은 거의 용신 못지 않은 일신이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신이익이라고 하죠. 일신이익,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그런 이신이 아니고 일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일지가 자수가 돼서 무자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5월에 해수 자수가 있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화가 왕할 때는 물이 많을수록 좋은 거여서 다다익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지 오화하고 그다음에 일지 자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오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인을 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인을 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 것도 안 좋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하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양인을 합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무자시가 아니라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술이 합해가지고 화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 양인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이것이 양인을 합하게 되면 극왕하고 그 힘세고 악랄한 양이 더 힘이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있어서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그 험악하고 악랄한 그 양이를 충격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쉬운 말로 배고픈 호랑이나 사자를 앞에 놓고 기대기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그 사자와 호랑이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빌지 않죠. 이것이 오늘 임자 잘 만났다 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을 충하는 것은 그만큼 안 좋게 되고요. 양인을 충할 때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은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양인이 왕하면 선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선종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죽을 때 고이 못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하셨는데 선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죽는 것이 선종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선종의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악사라고 하죠. 악사. 악기를 다루는 악사가 아니라 아주 흉악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폭파 사고로 죽는다거나 물에 빠져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뭐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다거나 높은 산에서 떨어져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 뭐 왕왕 볼 수가 있겠죠. 저 얼마 전에도 뭐 저기 무슨 대기업 거기 무슨 폭파 사고 났었는데 2명 죽었죠. 그다음에 크레인 무너져가지고 또 몇 명 죽었죠. 그런 것들은 바로 악사한 거예요. 악사.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험악하고 좀 그렇게 죽는 거죠. 되게 양인 있는 사람,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것이 중화가 안 돼가지고
중화가 안 되고 충국이 일어나거나 칠살이 왕한데 다시 칠살운을 만난다거나 양인이 왕한데 다시 양인이 도가하는 운을 만나거나 아니면 양인을 충하는 운을 만날 때 그만큼 안 좋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 초안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거기 누구죠? 그 지략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거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한무제를 도와서 그 이제 형제를 만들어 줬는데 결국 걔가 죽임을 당했죠. 그 사주가 양인이 왕한 사주였다라고 이렇게 뭐 알고 들었는데 제가 그 사주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양인이 왕하거나 이렇게 실살이 왕할 때 건업 입공할 때 그 공을 세우고 어떻게 돼요? 뭐 그 공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다 숙청시켜 버리죠. 우리나라 이방원이가 그랬죠. 어, 어, 이방원이가 이제 원래 지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가 이제 욕심으로 해서 지가 왕이 되면서 여러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몽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공신들을 다 공신이 아니었죠.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다 숙청을 시켜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사람 정몽주라든가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악사하는 거예요. 악사. 공을 세우고 그 공 어떻게 됩니까? 공을 세운 어떤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형국을 만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들으시는 또 어머님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생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무토가 5월에 태어났는데 좌우충이 되는 중에 해수경금 임자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원령 화는 충국을 좀 받아서 좀 약간 깨져 있는 상태에서 금수가 좀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이자불충이다 해서 자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화를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좌우충 되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국세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원령을 충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기본적인 이건 베이직에 깔아두는데 이건 또 양인을 충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중에 수국의 형성 수가 좀 왕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복생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군이 와가지고 수하고 화하고 좌우충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수생목 목생화해서 좀 통관시켜 주게 되면 사주에 구애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축시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 일시로 자축합이 되죠. 자축합토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좌오충을 구제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충중봉 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충하고 있는데 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충을 해소하게 되죠. 그러면 원령이 살아 있습니다. 원령도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자축합토해가지고 일간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의 기운의 해수도 살아 있겠고 경금도 살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중봉합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무게 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탐합이 된다. 이거는 결코 좋은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병진시를 보면 병진시가 되면 이거는 좌우충인데 자진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진 반합 회국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좌우충을 구제 충중봉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원령이 살아 있겠고요.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는 중에 이거는 인성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인성이 아니죠. 오중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수도 자신 앞에서 수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병화가 투출하는 것도 일단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수를 다시 해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하고 화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정사 무호 기미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죠. 이거는 좌우충이 된다 하더라도 정사 무호 기미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 쪽으로 좀 많이 국세가 기울죠. 그 다음에 충이 됐기 때문에 사주가 좀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보는데 경신신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 마찬가지예요. 신자 합하면 이건
신자 합하면 이것도 충중봉합이 될 수 있겠고요. 신유는 충중봉합이 되지 않죠. 그 대신에 금수가 왕량해지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사주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축시, 진시, 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충중봉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사주국세가 개축시는 무게합 탐합이 되는 거고요. 병진시는 그나마 좀 나은데 경신시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충중봉합이 될 수 충중봉합이 되죠. 그래서 금수가 좀 왕해진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신유시는 어떻게 됩니까? 충중봉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일시를 충하는 것을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